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상위 1% 트레이더 주식효자 김유정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어제 미장이 조금 조정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지수가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체감상 뭐 되게 안 좋다고 느끼진 못했어요. 테마주들은 괜찮았어요. 테마주들은 괜찮고 우량주가 조금 빠지면서, 그러니까 어제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하락을 했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제 코스피가 많이 떨어졌죠. 근데 우량주 중심으로 조정이 좀 크게 나왔고 반도체 테마는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장에서 또 모더나 이런 애들이 강해서 바이오가 오늘 굉장히 강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도 오전에 일단 저는 시가 베팅이 거의 다 성공을 했어요. 거의 다 성공을 했고, 이제 손절한 종목도 있지만 한 종목밖에 손절을 안 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다 수익으로 나오면서 성공을 했는데 장중에는 크게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수익이 컸지만 뭐 지금 모아가는 종목도 있었고, 그래서 뭐 오후장에는 뭐 별 크게 뭐 재미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또 우리 주린이 분들, 또 효저방 식구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또 내일도 우리 쉽게 주식하려면 같이 열심히 공부를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바로 들어갈 건데요. 좋아요, 구독, 댓글, 그리고 뭐가 남았죠? 댓글이랑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요약입니다. 요거를 수정 안 했네요. 자, 미증시의 약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폭락, 그쵸? 거의 한 3.6% 정도 하락을 했고, 엔비디아, 그리고 뭐 AMD가 많이 빠졌었네요. 그쵸? 이렇게 반도체 애들이 많이 빠지면서 조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조정이 크게 나왔고, 반도체 우량주의 약세였습니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약세. 하지만 중소형 테마주는 그딴 거 없다. 우리는 갈 길 간다. 그래서 처음에는 중소형 테마주들이 다 개파락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뭐예요? 중소형 테마주에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세력 형님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심도 이쪽으로 또 몰려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느낌이 나냐면, 반도체에서 오늘 그걸 느꼈어요. 반도체에서 작년 7, 8월의 2차 전지의 느낌이 납니다. 그때 어땠어요? 제가 영상을 이제 작년 5월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2차 전지가 계속 좋았죠. 근데 제가 그때도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2차 전지 주주분들, 테슬라 주가를 계속 확인하십시오. 왜냐, 테슬라를 따라가잖아요. 우리나라 2차 전지. 그러니까 테슬라를 따라갔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죠? 테슬라가 조정이 나오건 2차 전지에서 악재가 나오건 쇼스퀴즈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계속 올라갔죠. 오히려 더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 지금 솔솔 납니다. 중소형 테마 반도체에서. 그래서 물론 지금 호재가 있긴 해요. 근데 제가 예상하는 거는 일단 다음 주 1월 8일까지 혹은 1월 9일까지, 그러니까 CES 박람회가 있잖아요. 1월 9일에 있고 그 전까지는 그래도 계속 조금 상승하지 않을까. 그 이후에 조금 조정이 나올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 지금 반도체 테마가 뭐 지금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오고 내년에, 그러니까 2024년에 좋다 이런 거는 뉴스가 너무 많이 나와서 우리 다 알고 있죠. 근데 단기적인 임팩트, 재료, 일정, 그거는 이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CES 박람회에서 이제 뭐 CXL 뭐 이런 것들을 선보이고 그 기대감으로 지금 굉장히 강하게 오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때를 기점으로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포스코 DX가 저번 주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죠. 관계 구간.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수익 실현하라고 했죠. 이거를 뭐 다 팔기가 애매하다라고 하면 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떨어지면 수익 실현해라. 왜냐, 그 상황에서 위로 더 갈지 밑으로 갈지는 모르기 때문이죠. 물론 저는 재료 소멸로 좀 내려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포스코 DX를 저번 주 그러니까 그 폐장일에 어느 정도 정리하는 걸 추천드렸고, 지금 포스코 DX가 많이 조정이 나오고 있죠. 이게 이제 재료 소멸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애들도 다음 주에 지금의 포스코 DX의 주가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도체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다음 주 무조건 신경 써야 되고, 포스코 DX를 보면요. 자, 이런 식으로 1월 2일부터, 그쵸? 여기 12월 27일, 28일이 우리 폐장일이었죠. 그래서 이때 기점으로 계속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조정이 좀 깊게 나왔어요.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반도체도 똑같아요. 지금 반도체는 더 가파르게 올랐어요, 최근. 특히 제주 반도체 이런 것들, 그쵸? 그리고 어버브 반도체 이런 애들 다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퀄리타스 반도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조만간 한번 조정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단 오늘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조금 이렇게 하락을 했잖아요. 또 우량주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중소형주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우량주가 항상 먼저 출발을 하고 중소형주가 따라가는 그런 패턴이죠. 우리나라 테마주는. 그러니까 얘네들도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장 끝나기 직전에 수익이 크다라고 하시면 챙겨두는 습관 꼭 들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많은 테마주가 오늘 등장을 했어요. 저출산 테마, 뭐 태양건설, 걔네 그룹, 그리고 우주항공, 얘네들에 등장을 했고, 그 이외에도 개별주 좋은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수급이 오늘 많이 분산됐습니다. 뭐 셀트리온 제약, 오늘도 1조 넘게 터지긴 했는데, 글쎄요, 그렇게 주도주 느낌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도주가 딱히 있는 게 아니었고 수급이 전체적으로 분산이 됐다. 어제는 셀트리온 제약이 주도주가 맞았죠.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도주가 딱히 그리고 세계 증시는 미장이 어제 나스닥이 이 정도 빠졌죠. 마이너스 1.56%. 그래서 세계 증시도 오늘 약간 약한 모습. 그렇다고 막 엄청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따 보여드릴 건데 살짝 약세입니다. 그리고 미선물은 지금 약보합 상태. 마이너스 0.5% 정도 하락 중이네요. 그리고 오늘 코스피 지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2.34. 코스닥은 마이너스 8.4%. 0.84%. 8.4%면 큰일 나죠? 마이너스 0.84%.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삼성전자도 이제 뭐 오늘 8만 원을 어제 터치하고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휴자방에 오늘 보냈는데, 뭐 이런 데서 모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우량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큰 돈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는 좀 기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지금 거의 몇 거래일이죠? 4, 5, 6, 7, 8. 8거래일 계속 상승하다가 오늘 조정이 시원하게 나왔고, 오랜만에 우리 지수 차트 볼까요? 일단 나스닥부터. 나스닥도 최근 굉장히 좋았어요. 거의 이제 전고점을 앞두고, 전고점은 여기였죠. 월봉, 이거는 월봉입니다. 그리고 일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거는 축소가 안 돼요. 여기서는. 그래서 거의 전고점 가까이 왔는데 21선까지 조정이 나왔고, 오늘 여기가 중요하겠죠. 21선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그래서 다시 반등을 하는지 하락을 하는지 요거를 보면서 오늘부터는 이제 미장을 조금 신경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체크를 하셔야 되고, 자, 우리나라 지수 차트도 보면요, 이런 식으로 코스피가 최근 이런 전 고점, 이런 박스권 구간에서 저항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바로 꺾이는 건 아니라 오늘 그 5일선을 깼죠. 지수 차트에서 5일선을 깼고,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조정이 나와도 저는 건강한 조정이라고 봅니다. 최근 많이 올랐으니까 뭐 하루 이틀 정도는 괜찮다. 하지만 코스피 지수도 이런 21선을 뚫고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살짝 긴장해야겠죠.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 지수 차트, 특히 코스피, 코스닥, 내가 코스피 종목을 매매할 건지 코스닥 종목을 매매할 건지, 혹은 내 지금 보유 종목, 이 코스피인지 코스닥인지 아신 다음에 21선 밑에 있으면은 소극적인 매매, 21선 위에 있으면 어느 정도 적극적인 매매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21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셔야 되고, 코스닥은 그나마 덜 하락, 대신 덜 올랐죠. 최근 2차전지가 강하지 않았었잖아요. 코스피에선 반도체가 강해서 저렇게 많이 올랐고, 코스닥은 이런데 정고점도 못 가고 아직 한참 남았죠. 여기 있으니까 얘도 21선 깨는지 안 깨는지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한 번씩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 다시 강세 테마를 말씀드리면 저출산, 그리고 우주항공, 태형그룹. 태형그룹은 뭐 그냥 일단 써놨어요. 제가 매매할 것 같진 않고 그냥 일단 써놨고, 반도체도 강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SK 하이닉스 빼고 반도체 테마가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지만 다 올라오는 모습. 그래서 저도 좀 수익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고, 바이오 테마 또 오늘 뭐 나쁘지 않았다. 고 바이오랩, 셀트리온 제약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신규 상장 테마도 오늘 괜찮았죠. 그리고 이재명 테마까지. 그리고 오늘 약세 테마는요, 한동훈 테마가 뭐 강한 애들도 있고 약한 애들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갭든 거에 비해서는 많이 하락을 했어요. 뭐 몇 종목 빼고. 그래서 약세 테마에 놨고, 사실 그렇게 약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테마, 그리고 2차전지는 오늘 약했죠. 포스코 그룹 역시 포스코 엠텍 빼고는 다 약한 모습. 그리고 로봇 애들도 조정이 좀 나오고 있었다. 해운도 어제 그 뉴스가 나오더니 또 반군이 공격을 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더니 오늘 좀 하락을 했죠. 그래서 해운도 조정이 좀 나왔고, 보합은 뭐 틱톡, 그리고 이낙연 테마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매매한 복귀 또 이거 보셔야겠죠. 자, 여러분들 이거 무조건 보셔야 돼요. 왜냐, 효자방 분들도 그렇고 뭐 효녀방 분들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세운 것과 다르게 저는 수익이 나는데 여러분들은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는 데서 제가 손실이 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매매하는 거를 잘 보시고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최대한 따라 하려고 하면 수익이 잘 나겠죠. 저는 이제 뭐
최근 들어서 계속 수익이 잘 났고, 오늘 저는 수익 조금 괜찮습니다. 뭐 한 시드 10% 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괜찮았고, 자, 일단 보여드리면, 일단 고바이오랩. 얘는 얻어 걸렸어요. 그러니까 얘 시가 베팅을 했는데, 시가 베팅 손절을 했습니다, 저는. 보시면 이렇게 매매를 했어요. 아, 시가, 잠깐만. 이거 시가에 들어가고 여기서 다시 산 거거든요. 다시 사서 여기 이렇게 찍히는데, 시가 베팅 해서 바로 손절을 했습니다. 그쵸? 뭐 수익이었다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가, 바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바로 가야 돼요, 바로. 그러니까, 제가 오늘 시가 베팅 한 것 중에 또 다른 종목이 3S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바로 가야 된다고요. 시가 베팅을 했으면 바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물론 조금 있다가 뭐 지금 고바이오랩처럼 좀 비비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다시 들어가면 돼요. 그때 바로 안 가서 나오면요 손실이 적어집니다. 혹은 약수익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고바이오랩은 바로 안 가서 일단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조금 하락을 하죠. 그래서 이 정도 고점 대비 한 99에서 10% 정도 하락을 한 지점, 여기서부터는 제가 사실 이렇게 잡으려고 했어요. 왜냐면 고바이오랩은 어제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고, 얘가 지금 재료 소멸이거나 뭐 악재가 나온 게 아니죠. 그래서 뭐 이런 상한가 라인까지 오면은 무조건 하려고 했죠. 여기서도 이제 잡아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모으려고, 효자방 분들께는 이런 데 오면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결국 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알려드릴까 말까 하다가, 일단 제가 이거 효자방 분들께 그 시가 베팅 한다라고 하고 안 가서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애매한 거예요. 아, 이거 좀 더 떨어지면 하고 싶었는데 결국 떨어지지 않고 급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막 사람들이랑 이렇게 막 채팅하고 막 이러고 있다가 봤는데 수익이 10%예요. 그쵸? 얻어 걸린 겁니다. 제가 이거 보고 있었으면 첫 매도가 10%에서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쵸? 뭐 한 5%에서 어느 정도 실현하고, 아니다, 여기 이런 시가에서 팔았겠다. 시가 올라갔을 때 매도를 했을 것 같은데, 딱 보니까 갑자기 수익이 10% 찍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한 70% 날렸나? 그리고 여기서 나머지 물량 이렇게 날리면서 10% 이상 크게 먹고 나왔죠. 그래서 고바이오랩은 이렇게 매매를 했고, 그리고 3S는 제가 보여드렸죠. 이런 식으로. 얘도 갭이 너무 좋게 떴어요. 어제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하락을 해서, 반도체가 애매해. 근데 얘가 개파락이었으면 저는 안 했을 겁니다. 어쨌든 상한가 라인을 지켜줬잖아요. 이런 건 뭐예요? 상한가 라인을 지켜줬다는 건 세력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그래도 매도세가 상한가를 밑으로 깨진 않아서 어느 정도 상한가 라인을 지켜준다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간 거고, 오히려 갭이 덜 떴으니까 부담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시가 베팅을 해서 얘는 바로 이제 5% 정도? 4.5%, 5.5% 이렇게 수익 실현을 했네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어버브 반도체는 너무 아쉬워요. 자, 이게 제가 여기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저는 저쪽에서 정확하게 잡았고, 그쵸? 어제 제가 7% 수익 중이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근데 오늘 개파락이 4%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애매하다. 이거 전고점까지는 갈 것 같아, 느낌이. 하지만 오늘은 좀 쉬어갈 것 같아. 오늘 조정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이거 4%라도 수익을 주고 있을 때 챙기자라고 해서 4% 정도 수익을 챙겼고, 근데 매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죠. 그러니까 사실 이건 저를 못 믿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뭐 시황도 그랬고, 시황이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안 좋으면서 좀 안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관계 종목인지 강하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수익으로 나왔죠. 4% 정도. 그래서 이렇게 먹었고, 그리고 어제 종배한 DTNCRO, 여기 제가 어제 효자방에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효자방 분들께는 저 이거 종배했다라고 말씀드렸고, DTNC 보면서 DTNCRO 매매 가능이라고 했는데, DTNC는 그냥 오늘 시가부터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DTNCRO가 오히려 어제 시간 외보다 갭이 더 많이 떴습니다. 그쵸? 어제 시간 외에서는 2.4% 시작이었는데 오늘 3.8%나 떴죠? 그러니까 저는 DTNC를 아예 안 봤어요. 안 보고, 그러면 최근 너가 대장이었잖아. DTNCRO가 대장이었으니까 너 어디까지 가는지 보자. 거의 한 7, 8% 이렇게 먹고 나왔습니다. 이 정도 먹고 나왔고, 요거는 이제 어제 한 주 샀던 거예요. 요거는 어제 한 주가 아니라 2주였네. 2주 사놨다가 이제 어제 중배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이렇게 잘 매매를 하고 나왔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있죠. 셀트리온 제약도 얘는 시가에 바로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 이유는 고바이오랩을 제가 하고 있었죠. 그래서 바로 못 들어갔고, 고바이오랩 손절하고 나와서 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이제 어제 그 상따 해놓은 거 그냥 갭이 별로 안 떠가지고 이것도 한 3, 4% 먹고 나왔고, 그리고 나서 좀 후에 들어갔죠. 후에 들어가서 시가를 돌파해줬잖아요. 이런 초록색 선. 그래서 얘가 오전에는 그래도 고바이오랩보다 좀 더 강하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너가 대장하려나? 라고 해서 얘도 한 4, 5% 먹고 나왔어요. 여기서. 그래서 오늘 시가 베팅은 다 성공적으로 했고, 한 종목은 손절을 했는데 그건 바로
HB 프로바이오. 얘는 좀 아쉽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얘가 기준봉이 없고 이런 식으로 최근 거래량이 죽었었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했냐면 지금 셀트리온 인수를 하는 그 기대감 두 업체가 고바이오랩이랑 AB 프로바이오인데 아까 제가 모더나가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AB 프로바이오는 또 모더나 관련주죠. 그래서 얘가 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시가 베팅을 걸어놨어요. 걸어놨는데 여기서 손절이 좀 나왔습니다. 2%에서 반, 그리고 이거 한 5%인가? 5, 6%? 여기서 반 이렇게 해서 얘가 한 4% 손절을 했나봐요. 이 정도? 4% 정도? 이 정도 손절을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왔고 오늘 저는 손절한 종목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장에는 포스코 DX 계속 모았고 얘는 지금 마이너스 2% 정도거든요. 이거는 어제 이제 조금 사놨던 거고 오늘 여기서 이제 모은 거고 현재는 마이너스 3%, 3% 정도 하고 지금 마감을 했죠. 그래서 포스코 DX는 내일까지 보려고 해요. 내일 뭐 이런 저점을 깨거나 오늘 이런 저점을 깨거나 하면은 그때 다시 전략을 세우려고 합니다. 지금 비중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한 40%, 45%? 이 정도 들어가 있고 밑에서 이제 추매할 여력은 충분하니까 내일까지 보려고 해요. 얘는 6만원, 여기 오늘 6만 500원에서 반등했는데 6만 400원부터 저는 이제 밑으로 싹 걸어놨는데 체결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왔을 때는 거의 약수익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종가에 이런 식으로 밀면서 조금 지금 물려있는 중입니다. 얘는 뭐 어쨌든 수익으로 나올 예정이라서 그렇게 크게 걱정이 되진 않아요. 자, 최근 주도주 포스코 DX가 있었고 에코프로 머티가 있었고 그쵸? 에코프로 머티도 여기였고 LS 머티리얼즈는 어디였어요? 여기 1타점 그쵸? 그리고 2타점 여기였죠. 이렇게였고 그리고 제주반도체 최근 어디였어요? 효자존 여기였죠. 그리고 또 뭐 있었죠? 두산 로보틱스 효자존 최근에 8만원에서 이제 하고 안 했죠. 두산 로보틱스 이렇게 있었고 또 뭐가 있었지? 어버브 반도체도 그랬고 다 어때요? 효자존에서 하루 이틀 있으면은 시원하게 반등이 나갔습니다.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제가 주도주에서는 거의 매매를 안 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도 100% 맞겠지? 포스코 DX에 막 이런 지점에서 100%다 들어간다 그런 거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여태 그 주도주는 잘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어도요. 이런 데서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저도 이번에 틀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중 조절은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조금 손실을 적게 하기 위해서 높아심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했고 이거는 이제 어제 저거 썼던 시나리오죠. 자, 그래서 내일 뉴스 한번 또 체크를 해봐야겠죠? 일단 금투세 폐지 이어 공모펀드 활성화, 금융위 증시 살릴 것이라고 해서 오늘도 우리 K증시에 약간 호재성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투자 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공모펀드 제도가 개선이 된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증시를 어느 정도 살리려고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거 좀 유명하죠, 우리나라. 그래서 이런 거 저평가 현상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시 살리려는 이런 정부의 움직임이 보인다. 그리고 중정부 반도체부터 AI까지 삼성전자 특허 대거 승인이라고 했는데 오늘 삼전이 많이 떨어졌죠. 이 기사는 크게 영향을 받은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일단 삼전도 지금 이쁜 조정 같아요. 최근 이렇게 나오고 하실 분들은 뭐 이런 데서 1타점 잡고 뭐 2타점 이런데 잡으면 안 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사도 있었고 이게 중정부 모르겠어요. 중국이라서 그런가 크게 반응을 안 했죠. 뭐 어쨌든 이거는 삼성전자한테는 호재 같습니다. 일단 뭐 시장은 오늘 반응을 하진 않았고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나왔지? HBM부터 CXL까지 SK 하이닉스 CS 2024서 AI 메모리 선배라고 이런 기사가 있는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CS 2024 이게 1월 9일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어느 정도 수익 중이신 분들은 이전에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는 거를 이제 추천드립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들 수익 중이니까 지금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길 바래요. 자, 테슬라 4분기 인도량 예상치 상회에도 중 비야디에게 세계 1위 자리 뺏겼다라고 이런 기사가 나왔고 오늘 이 기사로 여기 셀루메드 얘가 비야디 협력 회사죠. 협력 관계에 있는 회사인데 얘가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시간 외에서는 풀렸죠. 얘는 뭐 일봉 봐도 너무 역배열이고 저는 매매를 할 것 같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오늘만 거래량이 터졌고 이런 기사가 있었다. 그리고 데이터 전문가 모셔라. 새해 첫 회의서 저출산 다룬 윤. 그래서 이 기사가 있었는데 이걸로 오늘 저출산 애들이 엄청나게 강했죠. 그래서 오늘 대장은 아가방 컴퍼니 얘가 대장으로 갔고 상한가를 갔고 제로투 세븐 얘가 2등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장이었던 삼성 출판사도 최근 이런 박스권 구간을 만들더니 이거 제가 어제 관심 종목 삭제했거든요. 근데 꼭 저는 관심 종목을 삭제하면 그 다음날 이렇게 기준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좀 덜 움직이나? 그래서 삭제했는데 오늘 이렇게 좀 또 시세가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 출판사 그리고 얘네는 지금 그 뭐야 베베핀이라고 이게 전 세계 8개국에서 넷플릭스 1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 핑크퐁 컴퍼니 베베핀. 그래서 삼성 출판사가 오늘 3등이었지만 최근에는 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도 최근 계속 강한 흐름이고 제가 한 저번 달쯤에 저출산은 이제 연초에 이거 그 정책 나온다고 스윙 종목 추천드렸었어요. 그거 예전부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 예전 영상. 그러니까 이런 정책 이런 일정이 있었고 그때부터 매매하신 분들은 이런 데서 이제 매도하실 수가 있었겠죠. 저는 당연히 안 했습니다. 저는 뭐 이런 거 오늘 뭐 24%뭐 이런 걸 올랐어도 크게 땡기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안 했는데 혹시라도 하신 분들 있으면 좀 수익이 크게 났겠죠. 그리고 내 뱃속 떨고 있니? 다이어트 약 뺨치는 진동벨 캡슐의 정체라고 해서 비만 치료제 뉴스가 나왔고 뭐 이게 뭐 어떤 종목이 저거 됐다라는 건 아닌데 연관이 됐다 이건 아니고 고바이오랩 이런 애들한테는 얘가 지금 그 비만 치료제 테마에도 엮여 있죠. 그래서 한번 반짝이지 않았나? 오늘 좀 강하게 간 이유가 저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고바이오랩은 지금 계속 봐주는 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수술 없이 암세포 99% 파괴, 획기적 기술 찾았다. 이 뉴스가 나왔고 오늘 이걸로 움직인 게 아미노로직스. 얘가 상한가를 엄청나게 강하게 갔죠. 하지만 상한가 터치하고 쭉 빠지면서 마감을 했고 뭐 상한가를 안 갔으니 내일은 글쎄요, 내일 전 안 볼 것 같아요. 뭐 이런 뉴스가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태영그룹 SBS 지분 매각 사재 출연 가능한 모든 노력 다할 것이라고 해서 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태영그룹도 최근 그 PF 대출 그 이슈로 얘네들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지금 이게 좀 그 뭐야 말이 많죠. 얘네만 해주냐 이제 뭐 다른 기업들도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얘기가 많은데 좀 모르겠습니다. 건설사 이런 쪽 그 종목은 좋아하진 않아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이런 그 태영건설 우, TY홀딩스 그리고 태영건설 이렇게 테마를 이뤘죠. 근데 보시면은 뭐 태영건설 우 오늘 거래 대금 1억 5천 터졌고요. TY홀딩스 7억 4천. 태영건설은 900억 정도 터졌는데 뭐 지금 최근 우하향 추세였죠. 그러다가 지금 며칠 새 올라온 건데 이런 거는 전 아예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냥 뉴스가 있었고 오늘 테마를 이뤄서 보여드린 거예요. 뭐 윤세영 태영 창업회장 PF 우발 채무 2.5조 향후 3년간 3조 이상 매출 뭐 이런 기사도 냈는데 크게 저는 와닿진 않고 드론 장거리 비행 허용 미 배달 드론 본격화라고 해서 CES 2024 앞두고 드론 지금 기사 계속 나오죠. 근데 오늘 베셀이 상한가를 갔어요. 이거 스윙으로 한번 봐도 좋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상한가를 갔고 얘는 오늘 공시가 있었을 겁니다. 뭐 회사 합병 뭐 이런 거 오늘 공시 여기는 안 떴네. 저도 얘를 체크해보진 않았는데 오늘 얘가 뭐 나오진 않네요. 증권가 뉴스에는. 여튼 최근에 이렇게 하락 많이 하고 계속 강했다가 시원하게 하락하고 CES 그 일정 맞춰서 슬금슬금 다시 기어오르는 모습. 저런 UAM이나 드론 뉴스 나오면은 얘한테는 어쨌든 좋죠. 그리고 시간 외에서 원준이 상한가를 갔는데 이거 괜찮거든요. 뉴스. 원준 566억 원 규모 양극재 생산 공정 EPC 통키라인 계약 요거 있는데 포스코 퓨처입니다. 그래서 포항 양극재 2-2단계 생산 공정 뭐 통키라인 계약 체결했다고 3일 공시했다. 계약 금액은 566억으로 매출액 대비 40%. 계약 기간은 올해 12월 15일. 계약 기간이 짧고 매출이 크죠. 이런 거는 호재입니다. 근데 얘도 보시면 시간 내에서 8% 올랐네요. 8.45% 이렇게 올랐는데 최근 거래대금 거래량도 안 터졌고 아직 역배열이고 시총이 2,700억, 2,800억. 근데 이번 매출이 거의 600억 조금 안 되죠. 괜찮은데 그렇게 막 땡기진 않네요. 이런 기사가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현대차 그룹 로보틱스 AMM 전기차 비전 내놨다. 이런 기사가 있어서 로봇 애들 움직이나 했는데 오늘 뭐 움직이진 않더라고요. 이런 게 있었고 비트코인 10년 랠리 21년 만에 최고치. 근데 오늘 우리 기술 투자나 이런 애들 움직이진 않았죠. 오늘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 출시 전망, 초창기 자율주행 테마 주목해야 라면서 현대 오토에버, MC 넥스, 넥스트 칩 주목 이렇게 써놨는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런 건 좀 냄새가 나죠. 조금 기자가 돈 받고 써놓은 건지 뭐 이런 거 이렇게 종목이 나오면은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저는 또 이런 게 있었다. 그리고 요거 YIK 삼성전자 2대 주주 CXL 기반 DDR5 전환 삼성전자향 MT83XX 개발 이익 극대화. 이 뉴스를 제가 나오자마자 모든 방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 저는 못했어요. 저는 그때 이제 외부에 나가 있어서 핸드폰으로 매매하기가 좀 그래서 못했는데 그때가 한 8% 상승인가 그랬을 거예요. 오늘 얘가 12% 마감을 했고 한 요 정도였죠. 요 정도였던 것 같은데 엄청나게 큰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이거 드신 분들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간 외에서도 지금 2.76% 상승을 했습니다. 얘는 내일 또 봐야 돼요.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고 최근 삼성전자 저렇게 납품 뭐 이슈 계약 이슈 붙인 게 어디예요? 어버브 반도체가 있었죠. 어버브 반도체 그 MCU 공급 계약 체결. 그래서 어버브 반도체도 이런 식으로 최근 거의 신고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여기 최근 굉장히 강하게 가고 저 뉴스로 YIK도 이제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겠지만 오늘 강하게 이런 기준봉을 세웠죠. 그래서 얘도 내일 시가 주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는 이게 다예요. 이게 다고 최근 또 내일 일정 봐야겠죠. 오늘 내일 목요일이죠. FOMC 의사록 공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요거에 따라 미장이 변동성이 좀 심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창당 선언 예상일인데 오늘 뭐 뉴스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총리실 뭐 탄소 중립 이런 거 이거 내일이죠. 내일인데 이거 반짝일 수도 있겠죠. 최근 이낙연 테마 대장은 남선 알미 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리실 요거 뭐 혹시 내일 이런 애들 탄소 중립 애들 움직이는지. 탄소 중립 최근에 신규 상장 중에는 에코 아이가 있었죠. 저번 주에 좀 세게 움직이다가 지금 중간 지점에서 계속 이렇게 큰 상승 뒤에 이런 데서 횡보가 나온다. 내일 이런 거 나오는지 한번 봐야겠죠. 물론 전 하진 않을 겁니다. 탄소 테마 이런 애들 별로 좋아하진 않고. 그리고 금요일은 뭐 이런 거 일정 크게 없네요. 이번 주 이렇게 있고 최근 뉴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내일의 효자 종목 일단 테마는 저출산 테마, 반도체, 바이오, 신규 상장 이렇게 볼 겁니다. 신규 상장을 껴놓은 이유는 혹시라도 내일 수급이 또 많이 분산되고 매매할 종목이 없다라고 하면요. 최근 이런 수급이 신규 상장주로 많이 붙거든요. 그리고 에코머티 형제들 얘네가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오늘 LS 머티리얼즈 저 얘도 손절했구나. 얘 한 2% 손절했는데 이게 저 아닌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돌파할 때 들어가고 이거는 이제 여기 깨지면은 매도하려고 했었는데 여기서 이 종가에서 지지가 나오더니 나중에 다시 깨져. 그래서 여기 깨질 때 손절하고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비중 어차피 적게 들어갔어요. 돌파 매매라서 적게 들어갔고. LS 머티리얼즈랑 에코머티는 최근 계속 오르고 있어요. 3거래일째. 효자존에서 반등 시원하게 나오고 있고 얘 역시도 반등 시원하게 나오는데 얘네들도 진짜 전고점까지 가려는 건지 최근 계속 흐름이 좋죠.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인지하고 있으면은 얘네가 이런데 또 오늘 고점을 뚫고 올라갈 때 다시 돌파 매매로 해볼 수 있겠죠. 뭐 눌림은 지금 별로 안 끌려요. 시원한 반등이 나왔고 눌림이 크게 땡기진 않습니다. 무조건 돌파 매매만 생각 중이고 일단 내일 저출산 테마는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장은 오늘 아가방 컴퍼니가 상한가를 가면서 지금 차트도 이뻐요. 일봉상 최근 우상향 야금야금 하다가 이런 식으로 오늘 거래대금도 1000억을 넘겼고 상한가를 갔는데 제로투세븐은 시간 외에서 6% 이렇게 좀 강하게 올라왔죠. 그래서 일단은 내일 아가방 컴퍼니가 갭이 6%보다는 더 떠야 돼요. 왜냐? 제로투세븐이 시간 외에서 6%가 떴으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둘 중에 시가 베팅 하나를 할 건데 아마 저는 아가방 컴퍼니를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가 베팅은 내가 매수해서 바로 안 간다. 그럼 일단 나오고요. 뭐 계속 본전이야. 본전이면은 냅두면 되죠. 일단 저는 바로 쏘는 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안 가면 일단 나오고 다시 매수세가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위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때 들어가면 됩니다. 하지만 핸드폰으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시가 베팅을 말해도요. 여러분들이 시가 베팅의 승률이 많이 좋지 않거나 조금
오전에 바빠서 볼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시가 베팅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다들 제 그 매매 내역을 보면은 금방 수익 나는 거를 원해서 시가 베팅 들어가는데 결국 저처럼 대응이 빠르지 않으면은 손실이 커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항상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아가방 컴퍼니 내일 일단 보고 있고, 일단 반도체는 볼 게 굉장히 많은데 YIK 아까 말씀드렸죠. 시가 주시, 퀄리타스 반도체도 요거는 제가 어제 시나리오에서 돌파라고 써놨었거든요. 근데 저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돌파가 뭐였냐면 여기에요. 여기 전고점 돌파. 돌파할 때 했으면 좋았겠죠? 이런데 돌파할 때 했으면 좋았는데 저는 굳이 하진 않았고, 얘가 5만 원을 종가에 만들어 놓더니 시간 외에서 3.8%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뭐 어떻게 더 강하게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얘가 대장이라면 내일 얘를 봐야겠죠? 그리고 최근 끼도 괜찮았고, 근데 내일 모르겠어요. 좀 여기서 일단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시고, 반도체는 여러분들 시가 하실 분들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엔비디아, 뭐 AMD, 인텔 이런 애들 다 주가 체크한 다음에 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주 반도체는 지금 위로 올라가면 어쩔 수 없고 눌림 나중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칩셋 미디어도 오늘 박스권을 뚫고 올라왔어요. 일봉상 너무 이쁘죠? 이러면 뭐 얘가 내일 더 가던 말던 만약에 이런 데까지 눌려주면 이런 데서는 무조건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놨고, 이렇게 내일 저는 시가 얘네 2개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바이오랩,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은 이틀 동안 많이 올랐어요. 시총도 큰 애가 좀 많이 올랐고, 그래서 내일 가는 거는 모르겠어요. 가면 진짜 뭐 오전부터 강하게 거래대금 들어오면은 볼 것 같은데, 그거 아니면 눌림 예정이고, 고바이오랩은 시가 여기 어떻게 지켜지는지, 아니면 오후 저점 여기 깨지는지, 12,000원이죠. 여기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 보고 판단을 할 것 같아요. 시간 외에서는 살짝 올랐는데 얘네들도 봐야겠죠. 그리고 요거 아까 말씀드렸고, 포스코 DX는 주도주의고 최근 재료 소멸로 많이 이제 하락을 했는데 내일 6만 원 혹은 오늘 저점 여기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 손절을 다 하진 않을 거예요. 어떻게 뭐 조금 정리하고 밑에서 더 받을지 아니면 그냥 더 들어갈지, 그거는 우리 효자방, 효녀방 분들께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시나리오까지 공부를 해봤어요. 그리고 오늘 배설 상한가 같고 얘네들 그냥 주시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리고 소룩스 최근 이거 얘가 상한가를 계속 가고 있어요. 그쵸? 지금 권리락 93% 맞았고 주당 14주였죠? 그리고 얘는 재료도 지금 아리바이오 엮어서 그게 유럽에서 제 3상 임상 그걸로 이제 뭐였죠? 신청 완료를 해서 이렇게 좀 강하게 더 가고 있는데 지금 계속 점상이에요. 그래서 얘도 우리 예전에 대상홀딩스 우나 이런 애들처럼 와이더 플래닛처럼 상한가 처음 풀린 날, 점상 가다가 처음 풀린 날 시가는 무조건 좋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종목을 갖고 왔는데 HLB 바이오스텝, 얘가 예전에 그 노터스라고 해서 주당 8주, 그때 이제 신기록이었죠. 거의 이제 신기록인 걸로 아는데 이제 한 주당 8주 주는 거. 그래서 얘도 똑같이 차트가 비슷해요. 점상 상한가 상한가. 근데 얘는 3일차부터 상한가가 풀렸어요. 근데 풀리자마자 상한가 직행, 다음날도 풀려서 상한가 직행,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룩스 갖고 계신 분들, 이거 은근히 갖고 계신 분들 있거든요. 이런 거 잘 보세요. 일단 제가 처음에는 상한가 처음 풀린 날 매도하세요 라고 했는데 일단 좀 더 두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풀린 날은 갖고 계신 분들보다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데서 매수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예전에 이랬다고 얘도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급등락이 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뭐 비중 적게 해도 적게 하셔도 돼요. 비중 적게 하시고 크게 먹으면 됩니다. 저는 비중을 글쎄요. 저는 조금 아니다. 이거 말하면 또 따라할 거라서 말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룩스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공부를 해봤고 최근 그렇게 뭐 어렵지 않아요. 오늘처럼 조금 주도주가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약간 멘붕이 올 수도 있는데 이런 날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이나 혹은 최근 대장주 이런 애들, 테마의 대장 애들 뭐 조금 오늘 많이 조정이 나온다. 그런 애들을 모아가면 돼요. 그쵸? 그러면 하루 이틀 정도 안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거고 그때 매도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꼭 오늘 같은 날, 지수가 좀 안 좋은 날, 수익이 안 난다고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이런 날은 약간 여러분들이 작전을 변경해서 모아가는 매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공부를 해봤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효자 종목으로 효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